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단 하나뿐인 행정 멘토 HH 컨설트입니다. 자, 오늘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할 예정인데 지금 청년들을 위한 이제 월세 지원 사업이 신청을 받고 있죠. 청년 월세 특별 지원 사업, 한시 특별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지자체 사업하고는 별도로 국토부에서 이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즉 중앙정부의 국고로 이제 들어가는 돈이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신청을 할 수 없는데요. 그런데 지금 많은 분들이 이 검색을 하시는 것들 중에 가구원 검색을 많이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이 기본적으로 청년 가구하고 이제 원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기 때문인데요. 즉, 내가 청년이기만 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들어가는 청년 가구와 이제 또 원가구라고 하는 이제 부모님 가구를 포함해서 소득과 재산이 기준에 적합해야 한 달에 20만 원씩 이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 가구원 구성이 좀 헷갈리시다는 분들이 아마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원가구라는 개념 자체도 청년 가구 아예 포함이 되는 개념인데 청년 가구는 나고 원가구는 부모님이다 생각하면 이렇게 별개로 보거든요. 그게 아니라 부모님 가구와 내 가구를 합친 게 원가구다 라는 개념을 이제 이해하셔야 되는데 여기 제 머리 위를 보시면 자, 청년 가구는 뭘로 되어 있죠? 청년, 배우자, 직계비속, 그리고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즉 같이 사는 민법상 가족입니다. 이 민법상 가족이라는 건 뭐냐? 뭐 이제 부모님도 포함이 되고요. 뭐 이제 형제 자매도 포함이 되겠죠. 뭐 여러 가지 있으니까 일단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나랑 같이 사는 게 청년 가구고. 그리고 이제 원가구는 일단 부모님만 포함이 됩니다. 일단 부모님과 청년 가구를 합친 게 원가구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가 부모님과 따로 떨어져서 혼자 삽니다. 1인 가구죠. 그리고 부모님이 생존해 계셔서 두 분이 같이 계세요. 그러면 원가구는 2인이 아니고 3인이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원가구는 3인 가구다. 둘 다 살아 계실 때. 물론 사망하시면 이제 달라지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예시를 들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년인데 혼인을 했습니다. 혹은 혼인을 하고 이혼을 했습니다. 이럴 때는 청년 가구가 어떻게 될까요? 내가 혼인을 했습니다. 그럼 배우자가 있겠죠? 혹은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배우자와 자녀는 따로 살아도 청년 가구에 포함이 됩니다. 배우자와 자녀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집에 살고 배우자와 자녀가 따로 살더라도 3인 가구가 되는 겁니다. 청년 가구는.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 내가 형제랑 같이 살면 또 형제도 포함이 되겠죠. 그 예를 이 예시가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청년 가구 외에 이제 따로 사는 이제 부모님이나 아니면 뭐 이제 돌아가셔서 부 혹은 모가 있으시면 이분들은 본가 원가구에 포함이 되는데 이건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청년 가구만 보는 경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본가는 아예 빠집니다. 그래서 청년 가구 가구 원수에 해당하는 소득과 재산을 보게 되죠. 자, 두 번째는 미혼인데 30세가 넘거나 혹은 이제 미혼 부모인 경우. 자, 미혼 부모는 뭐냐? 부모죠. 자녀가 있습니다. 아까 자녀는 따로 살아도 청년 가구에 포함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청년 가구를 포함시키면 되고 아까 30세 이상이 왜 나왔느냐? 아까 혼인처럼 청년 가구만 보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신청인이 미혼입니다. 그러면 배우자가 없겠죠? 자녀도 없겠죠. 미혼 부모도 아니니까. 그런데 30세 미만이면 원래는 이제 부모님이 포함이 돼야 되는데 밑에 이제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 이유는 이 경우에는 별도로 생계를 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무슨 얘기냐? 이제 부모님은 이제 안 보는 경우에 또 포함이 돼요. 그런데 이제 청년가구 계산하는 거는 똑같습니다. 다만 배우자나 자녀는 없겠죠? 그래서 형제가 있는 경우에는 형제는 청년가구에 포함이 됩니다. 자, 근데 같이 사는 형제죠. 무조건 청년가구는 이제 배우자와 자녀를 빼고는 같이 살아야 청년가구에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혹시 내가 친구랑 같이 살 수가도 있잖아요. 친구랑 같이 살 때는 사실 이분들은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각각 가구원이 됩니다. 그런데 두 분이 혹시 공동명의로 계약을 했으면 이분도 신청을 할 수 있고 이분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처럼 형제의 경우에는 둘 중에 한 명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는 이제 조부모까지 포함해서 이제 예시를 들어줬는데 왜냐하면 아까 같이 사는 민법상 가족은 청년 가구에 포함이 된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조부모님
촌수로 따지면 2촌이죠. 포함이 됩니다. 자, 이렇게 보고 밑에는 이제 청년가구와 이제 원가구 소득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은 그냥 가구원 구성만 보고 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혼인도 아니고 자녀도 없고 30세 이상도 아니고 또 이제 소득도 없습니다. 자, 이런 경우 생계를 보통 부모님께 이존한다고 하기 때문에 부모님이 꼭 들어갑니다. 그래서 청년 가구는 아까 전처럼 똑같이 청년 가구를 판단하지만 뭐 기껏해야 형제 정도나 이제 포함이 되겠죠. 혹은 이제 조부모님 뭐 이렇게 따로 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청년 가구에다가 부모님이 이제 포함이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은 3인입니다. 형제가 있으면 뭐 4인 정도 되겠죠. 그런데 부모님이 사망하셨으면 줄어들겠죠. 그리고 부모님이 이혼하셨을 경우에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즉 부모님이 이혼해서 별거를 하시더라도 내 가족이기 때문에 3인이 그대로 이어지고요. 근데 만약에 이분들이 재혼을 해가지고 각각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5인이 되느냐? 아닙니다. 재혼을 하신 분들은 나와 가족이 아닙니다. 나랑 피가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재혼한 계부나 계모는 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혼한 부모님들이 뭐 재혼을 했거나 말거나 이렇게 저 혼자라면 3인 가구로 포함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가구원 구성. 그렇게 어렵지 않지 않나요? 일단 이 가구원 구성이 중요한 이유가 가구원 구성을 일단 해놔야 소득하고 재산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청년 가구가 나 혼자일 때는 상관이 없겠지만 형제가 있고 뭐 조부모님이 있고 그 외에 가족이 있어서 여러 명일 경우에는 그 기준 소득도 달라지고 이분들의 소득을 알아야지 내가 지원이 가능한지를 알 수 있거든요. 이제 원가구는 이제 청년가구 포함해서 몇 명이 되느냐에 따라서 소득이 달라지니까 기준이 달라지니까 그게 중요하다라는 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청년월세 지원 사업에 이제 신청을 뭐 하셨는지 혹은 하실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가구원이 이렇게 청년가구와 원가구가 나눠진다. 예, 알아두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단 하나뿐인 행정 멘토 HH 컨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